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국방 완성 장비의 국산화율이 63% 정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력, 탄약, 기동 분야 국산화율은 70% 넘었고요. 90%를 넘는 분야도 있네요. 예. 그런데 항공 분야는 여전히 아직까지 40% 정도에 머물러 있고요. 어쨌든 이런 국산화율을 더 높이고 또 이 무기의 해외 의존을 이제 줄이려면 국방 R&D 분야의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거의 저희 기본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국방 R&D 예산의 그 연도별 증가율을 보면 이 박근혜 정부의 이 무기 국산화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박근혜 정부 지난 2년 동안 연평균 국방 R&D 예산 증가율이 0.4% 정도. 예. 금년에는 오히려 4.6, 작년에 비해서 4.6% 감소했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앞에 정부들까지는 해마다 10% 이상씩 그렇게 국방 R&D 예산을 증가시켜 왔었고, 참여정부 때는 해마다 15% 이상씩 R&D 예산을 증가시켜 왔거든요. 이 좀 근본적인 국정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방부 예산이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도 이 국방 R&D 예산이 줄어들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이건 문제 아닙니까? 예, 의원님, 조금 국방 R&D의 특성을 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일반 정부 출연 연구의 R&D는 다 연구비만 갖고 이제 R&D를 구성하고 있는데, 국방 R&D는 좀 전에 말한 저희들이 핵심 기술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연구비 플러스해서 체계 개발비라고 저 CJ기를 만드는 그런 예산이 R&D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CJ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R&D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수한 R&D, 우리 연구 국산화 연구를 하자, 이런 R&D는 주로 핵심 기술 연구비라고 하는 그 항목이 소위 말해서 일반 정부 출연 연구에서 말하는 R&D 성격에 가깝고, 나머지는 저희들은 이렇게 K2 전차를 만들기 위한 CJ 예산,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R&D로 분류하다 보니까 그에게 어떤 체계 개발 예산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가 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국산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 기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증가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의 R&D 그 구조야 뭐 과거 정부나 똑같은 것이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보다 지금 R&D 예산 증가율이 뚝 떨어져 있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산만 전체 아직까지 국산화율은 갈 길이 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R&D 예산이 이제 줄여도 될 단계에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R&D 예산 그 노력을 좀 제대로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방위 산업도 이 다른 산업하고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제대로 발전하려면 이 중소기업들이 튼튼히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 방위산업 구조가 대기업 위주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아주 열악한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이 방위산업 이 총 매출액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에 불과하고, 수출도 근래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수출에서도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한 4% 밖에 되지 않죠. 더구나 이 중소기업 그 영업이익률이 2.8% 밖에 되지 않아서 제조업 평균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로는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기가 어렵죠. 우리 이 방사청에서 이 방위산업에 대해서도 좀 중소기업들을 제대로 지원해서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위산업은 그 산업의 구조상 대량 이 자본을 좀 투하해야 될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방산도 중소기업 육성을 기반으로 해야 대기업도 커나갈 수 있다는 이런 방침 아래 중소기업에 저희들이 방위산업 육성 기금도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40% 이상 저희들이 배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절충교육도 저희들이 수출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수출을 일정 포션을 저희들이 더 강화해서 중소기업 수출을 저희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큰 정책 방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방산산업도 대기업 위주로 가서는 안 되고 앞으로 중소기업 경쟁의 토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방위산업의 특성상 뭐 쉽지 않은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방사청이 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면 중소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당부를 드리고 이 중소기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가격 중심의 경쟁 입찰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가격 중심의 경쟁 입찰은 이 저가 낙찰을 일반화를 해서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아주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 중심의 저가 낙찰을 최고 가치 낙찰제로 이렇게 좀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선진국에서는 전부 이렇게 최고 가치 낙찰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격뿐만 아니라 이행 능력, 기술력, 뭐 가격 그리고 사회적 책임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제도 도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최저 가격 낙찰제가 대부분의 많은 저희들이 가격 낙찰한 제도였는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 가격을 조금 높여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좀 줄여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저 가격 낙찰 제도만 활용하지 말고 최고 가치 낙찰 방법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우리 건설 분야 낙찰도 자꾸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좀 제대로 해보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의 계약이든 또는 경쟁 입찰이든 결국 이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이제 부품들을 이렇게 납품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중소기업청 조사에 의하면 최근 2년간 이 중소기업들의 비용은 거의 한 6%부터 한 9%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납품 단가 인상은 뭐 불과 0.4% 내지 0.8% 이렇게 비용 증가에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방위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방사청이 최근 5년간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한 그 양상을 보면 착수금이나 중도금 지급을 지연한 대금 지급을 지연한 이런 적발은 많이 있는데 납품 단가 후려치기 이게 대기업이 이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제대로 이렇게 보장해주지 않는 이 납품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적발은 단 한 건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공정 거래 행위 간에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사청에서 조금 조사도 강화하고 좀 제대로 적발해가지고 제대로 시정하게끔 하는 네. 이런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사청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좀 협력하고 중소기업체 협력해서 이제 방위산업이 하도급 될 때라든지 협력업체가 그런 어떤 대기업의 행포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긴 어려운 문제 그죠? 전체의 문제이지만 우리 방산 분야에도 그대로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 방사청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가격 중심의 경쟁 입찰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가격 중심의 경쟁 입찰은 이 저가 낙찰을 일반화를 해서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아주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 중심의 저가 낙찰을 최고 가치 낙찰제로 이렇게 좀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선진국에서는 전부 이렇게 최고 가치 낙찰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격뿐만 아니라 이행 능력, 기술력, 뭐 가격 그리고 사회적 책임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제도 도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최저 가격 낙찰제가 대부분의 많은 저희들이 가격 낙찰한 제도였는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 가격을 조금 높여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좀 줄여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저 가격 낙찰 제도만 활용하지 말고 최고 가치 낙찰 방법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우리 건설 분야 낙찰도 자꾸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좀 제대로 해보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수익 2.8% 밖에 되지 않아서 제조 평균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로는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기가 어렵죠. 우리 이 방사청에서 이 방위산업에 대해서도 좀 중소기업들을 제대로 지원해서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위산업은 그 산업의 구조상 대량 이 자본을 좀 투하해야 될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방산도 중소기업 육성을 기반으로 해야 대기업도 커나갈 수 있다는 이런 방침 아래 중소기업의 저희들이 방위산업 육성 기금도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40% 이상 저희들이 배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절충교육도 저희들이 수출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수출을 일정 포션을 저희들이 더 강화해서 중소기업 수출을 저희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큰 정책 방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방산산업도 대기업 위주로 가서는 안 되고 앞으로 중소기업 경쟁의 토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방위산업의 특성상 뭐 쉽지 않은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방사청이 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면 중소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당부를 드리고 이 중소기업이 어려운 이유 하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국산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 기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증가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의 R&D 그 구조야 뭐 과거 정부나 똑같은 것이고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보다 지금 R&D 예산 증가율이 뚝 떨어져 있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산만 전체 목표만 아직까지 떨어졌습니다. 국산화율은 갈 길이 먼데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R&D 예산이 이제 줄여도 될 단계에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R&D 예산 예, 그 노력을 좀 제대로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방위산업도 이 다른 산업하고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제대로 발전하려면 이 중소기업들이 튼튼히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 방위산업 구조가 대기업 위주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아주 열악한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이 방위산업 이 총 매출액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에 불과하고 수출도 근래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수출에서도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한 4% 밖에 되지 않죠. 더구나 이 중소기업 그 영업이익률이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국방 완성장비의 국산화율이 63% 정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력, 탄약, 기동 분야 국산화율은 70% 넘었고요. 90%를 넘는 분야도 있네요. 예. 그런데 항공 분야는 여전히 아직까지 40% 정도에 머물러 있고요. 어쨌든 이런 국산화율을 더 높이고 또 이 무기의 해외 의존을 이제 줄이려면 국방 R&D 분야의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기본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국방 R&D 예산의 그 연도별 증가율을 보면 이 박근혜 정부의 이 무기 국산화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박근혜 정부 지난 2년 동안 연평균 국방 R&D 예산 증가율이 0.4% 정도
예. 금년에는 오히려 4.6 작년에 비해서 4.6% 감소했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앞에 정부들까지는 해마다 10% 이상씩 그렇게 국방 R&D 예산을 증가시켜 왔었고 참여정부 때는 해마다 15% 이상씩 R&D 예산을 증가시켜 왔거든요. 이 좀 근본적인 국정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방부 예산이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도 이 국방 R&D 예산이 줄어들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이건 문제 아닙니까? 예, 의원님, 조금 국방 R&D의 특성을 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일반 정부 출연 연구의 R&D는 다 연구비만 갖고 이제 R&D를 구성하고 있는데 국방 R&D는 좀 전에 말한 저희들이 핵심 기술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연구비 플러스해서 체계 개발비라고 저 CJ기를 만드는 그런 예산이 R&D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CJ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R&D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수한 R&D, 우리 연구 국산화 연구를 하자. 이런 R&D는 주로 핵심 기술 연구비라고 하는 그 항목이 소위 말해서 일반 정부 출연 연구에서 말하는 R&D 성격에 가깝고, 나머지는 저희들은 이렇게 K2 전차를 만들기 위한 CJ 예산,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R&D로 분류하다 보니까 그에게 어떤 체계 개발 예산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가 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